읽씹은 적어도 한 가지 의사소통을 한 겁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읽씹 혹은 안읽씹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해보신 분들도 있고 당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안익십을 당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쁜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들을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왜 내가 안익십에 대해 기분 나빠하는지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겹도록 듣던 이야기죠. 사회의 모든 것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의사소통의 방식도 그러했습니다. 내 말이 들리도록 상대방의 귀에 직접 전달하던 방식부터 글로 적어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시각 정보로 전달하는 편지 같은 방식, 그리고 핸드폰이 발명이 되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넘어 지금은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해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투뿐만이 아니라 몸짓과 표정까지 수월하게 전달하는 게 가능한 세상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물론 단점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인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에는 실시간 수신 여부 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죠. 문제는 여기서 기인합니다. 이전까지 텍스트로 보내는 종류의 것들은 일종의 단방향 소통이었어요. 편지, 문자 메시지, 전화를 거는 행위 등은 내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확인을 하고 그에 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단방향 소통입니다. 하지만 얘기했듯 요즘 이용하는 매체들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확인 기능으로 인해 읽씹과 안익씹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났습니다. 말 그대로 읽씹은 읽고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며 안익씹은 읽지도 않은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점에서 이 둘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익씹이 더 예의가 없는 걸까요? 우선 본론에 앞서서 읽씹과 안익씹 모두 보낸 사람 기준에서 답장을 요하는 경우라는 걸 일반적인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친구끼리 실없이 장난친다거나 릴스를 공유한다거나 따로 상대방이 대답을 요구하는 스탠스가 아닌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씹는다는 말이 반응이 없는 경우에 대한 반발심에서 격하게 표현된 단어이니만큼 반대로 반응을 요하는 말이 아닌 딱히 단순한 정보 전달 같은 경우엔 읽고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씹은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전달을 잘 받은 것이겠죠. 카톡과 DM에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행동이 나에게도 전달이 가능하다. 이 사실은 이 매체들은 언뜻 보면 단방향 소통 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양방향 소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읽었다는 행위가 단순히 내용 확인이든 더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은 것이든 어떠한 의미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의미들은 제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설명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고 세부적인 확인이 불가능할 뿐이지 정말 실수로 읽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읽씹은 적어도 한 가지 의사소통을 한 겁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러면 답장이 오지 않을 수 있는 무한한 가지수의 경우에서 우리는 오해할 여지를 적어도 반절 정도는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누군가, 예를 들어 답장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꽤나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선 훌륭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익씹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양방향 소통이던 방식을 자의로 단방향 소통으로 강제하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을 배운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못익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래의 형태가 확인을 못하면 정말 말 그대로 확인을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안익씹은 본인의 의지로 일부러 어떠한 의사표시도 아무런 정보 전달도 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의사소통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의사소통을 원하는데 본인은 의사소통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유추할 만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도 주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지 않나요?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뜻은 일정 시간 동안은 상대방이 모를 수밖에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연락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안익씹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편한 결과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찮거나 부담스러워서 이어가고 싶지 않은 대화를 단절할 수 있고 읽었는데 왜 답장 안 하냐는 식의 설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상대방과 건실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가고 싶지 않은 대화라면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고, 읽었는데 답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설명하는 게 옳게 된 의사소통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가 영양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는 이만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걸 왜 너가 판단하세요? 상대방이 무슨 내용을 보냈을지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리 보기로 내용을 이미 확인했으니 직접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했지만 역시 영양가가 없으니 답장할 말도 없고 결국 안익십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까먹어서입니다. 이건 좀 웃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바빠서 나중에 답장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까먹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알림을 보면 되지 않나? 하고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봤는데 이런 사람은 실제로 읽지 않은 메시지가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도 그 속에서 알림을 못 찾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신경 써서 기억하진 않은 것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연락이었으면 당연히 기억했을 겁니다. 중요도가 가뜩이나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알림도 쌓여있으니 기억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연락을 어떻게 하게 되냐? 바로 본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읽지도 않고 있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만 급하게 찾아요. 이건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의사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집어 던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든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의사를 전달하지 않게 됨으로써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씹는다라는 개념이 애매한 것에는 동의합니다. 바로 답장을 하지 않은 경우가 씹은 걸까요? 아니면 10분 내에? 한나절? 바쁘고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다음날 답장했다면 그 전날 동안은 씹은 것이 돼버리는 걸까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는 읽씹도 안익씹도 아닌 언제나 의사소통입니다. 길게 성의를 듬뿍 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답장을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답장이 늦으면 늦는다. 바빠서 답장하기 힘들면 바쁘다 정도의 의사소통이 연인관계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가장 보편적으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일종의 양방향 소통으로서 기능하는 매체를 이용하면서 읽씹과 안익씹은 둘 다 상대방에게 예의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왕 어떤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최대한 피하고 싶다면 최소한 안익씹이 그나마 더 예의가 있는 방식이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영상을 차근차근 보시고 댓글로도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 의견들을 듣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남기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